풍은아 추성훈 이야기 2 1편을 못 보신 분들은 상단 링크를 안 누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초반부에 대충 다 나오니까요. 일본 격투기 에이스 세대교체 아이콘 결정전 원조 아이콘 사쿠라바를 압도했지만 사쿠라바의 경기 중 미끄럽다는 어필 속에 추성훈 선수의 승, 석연차던 세대교체 아이콘 매치, 단체에서도 경쟁단체 아이콘 출신인 사쿠라바를 밀어내고 추영을 새로운 아이콘으로 내세우려는 모종의 분위기가 있었고, 심판과 단체는 5일에 대해 모르스의 일관, 추성훈 선수 다한증이나 주장하다 5일 바른 VTR이 공개되면서 5일 이슈에 대해 인정, 단체에서 황급히 꼬리 자르기, 경기결과 무효 처리, 무기한 출전 정지, 5일 이슈로 가장 밀고 있는 선수인 추성훈 푸시가 일본 내 큰 비난 여파로 예상치 않게 미끄러졌지만 링 러스트 오기 전 약 10개월 뒤 단체 처수술이 상당히 돋보인다. 하늘 양국 흥행력을 지닌 추형, 일본과 달리 한국에선 여론이 좋으니 한국 히어로즈에 출전시킨다. 한국에선 당시 무한 긍정 캐릭터일 수밖에 없는 게, 당시 5일 이슈에 대한 내막은 잘 몰랐으며 일본 아이콘 사쿠라바는 우리나라 격투 영웅이 아니고 5일 이슈를 배제하고 일단 경기 내용에서 추성훈이 일본 격투 아이콘 사쿠라바를 압도했기에 오히려 일본인들과 일본 단체에서 제일인 추성훈을 모함한 것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많았다. 일본에서는 5일 사건과 더불어 압사와 한국인이라며 심지어 글로벌에 무기를 삽입한 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일본 극우들이 한국에서 추성훈 지지에 한몫한 듯, 또한 한국에선 차별로 팽당했음에도 끝까지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 한국에선 각성한 듯 추성훈에 대한 폭발적 지지. 한국이니까 한국에서 태극마크 다는 게 꿈이라서 왔다. 꿈꿨던 대로 태극마크도 달고 국대로 활약했지만 돌연 파벌, 한국 유독의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으로 고고 기화. 개인적으로 불운과 특정 파벌의 희생자, 가장 큰 피해자는 동식이형님, 당시 세수권 우승자 조인철 선수가 기량이나 커리어 일본에서도 추성훈보다 앞서 높은 기량에 타키모토 마코토를 이미 꺾은 적 있는 초인철. 올림픽에서 마코토에게 패해 은메달에 그치긴 했지만, 당시 윤동식이라면 모르겠지만 당시나 현재로 볼 때 추성훈은 조인철의 벽을 넘기엔 부족. 진짜 피해자라면 윤동식 선수, 국제대회에서 일본인 킬러라 불릴 만큼 마코토 요시다 다 잡은 전력이 있고, 또한 전세계 유도 레전드 정기영 교수 역시 동시대의 활약, 국내에서 라이벌로 경쟁하며 한국 유도계는 초 레드오션. 한국 국가대표 하고 싶어서요. 한국 유도 국가대표가 꿈이라서 한국행, 꿈꾸던 대로 한국 국대가 되어 출전 성공. 꿈을 이뤘음에도 돌연 한국 유도계의 문제를 들며 기화. 한국 국대가 꿈이었다고 했지만 유도 때문에 일본 국대가 되었다? 당시 제일이지만 조국에 대한 애정으로 한국행을 결심한 감동적 스토리를 연출, 내세워 유독의 파벌을 고하는 닦기로 윤동식보단 좀 더 감성 자극 가능한 추성훈, 파벌의 피해자로 좀 더 이미지를 과장해 엄플한 면도 있다 싶음. 뜬금 한국어 공부하다가 간팔, 아리랑 시전은 PD의 이 웬 국뽕 연출. 개인적으로 유독의 파벌은 인정. 그러나 추성훈 선수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방송사의 엄플과 과장이 존재. 어찌 보면 본인은 유도 대표 선수로 선발되기 위한 루트를 위해 일본보다는 한국을 택했을지도 모르는데, 본의 아니게 방송국 의도에 의해 마치 조국을 위해 귀화를 거절한, 조국을 그리워하는 무려 4세의 제일교포가 됐을지도. 어쨌든 국대가 됐음에도 귀화한 추성훈에 대해 파벌 피해다 아니면 한국 운동 스타일에 적응 못한 것이다 등의 의견이 분분. 선배에겐 한국 사람이니까 한턱 쏘셈, 후배에겐 일본 사람 뿜빠이. 상대는 미스강형, 한국에서 가장 이슈를 자아낼 만한 대한민국 최강의 건모의 결정전. 데니스강 당시 국내 격투기 1세대는 물론 해외에서조차 무규칙 시절을 지나 종합격투기 1세대급 일찍이 레슬링 경력과 주짓수와 복싱, 당시 2종 성격이 짙던 격투기에 고루고루 갖춘 스텝 밸런스로 완성형 종합 파이터. 수많은 단체에서 활약, 갓단체 판크라스 데뷔 전에 무려 판크라스 수장, 후나키 마사카즈와 더불어 판크라스 양대 아이콘 스즈키 미노루를 박살내버리신 데니스 갓 형님. 이런 양반이 격투 불모지였던 국내 스프릿 MC 첫 토너먼트에 참가했으니 어찌 됐겠나. 참고로 당시 날아다녔던 바람의 파이터, 이제는 세계 어디 내놔도 꿀릴 것 없는 종합 파이터로 성장.
김재영 선수의 장족의 발전 리스펙. 다시 니스강형으로 돌아와서 격투 불모지였던 국내 스피릿 MC 국정만 내국인이지 타노스급 넘사급 강자. 당시 세계 랭커급의 니스강형 양악하듯 SM 토너먼트 우승. 사이보그 포스 이미 짬타랑으로 당시 최대 메이저 1번 프라이드 진출로 승승장구. 멀고 높게만 느껴지던 위치에서 태극기를 안정적인 체급에 둥지 못뜨던 무릴로 닌자. 당시엔 상당한 네임드. 니스강형의 초살승 사이보그 포스로 침착하던 니스강형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 필리오의 부상으로 준결에서 필리오에 패배한 미사키가 진출. 니스강형은 준결승에서 이두근 파열 부상을 입고 아쉽게 판정패. 판정 논란도 물론 있음. 니스강 유력한 우승 후보였고 프라이드 GP 토너먼트의 모든 걸 불태웠지만 준우승으로 마무리. 세계무대 정상 탈환을 위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 국내로 헤비급 일장 최정계 상대로 방어전 성공. 하지만 1라운드 때 중하기 골절되는 부상. 국내 경기 토탈 7경기를 약 10여 분 만에 끝냈지만 최초 국내 선수 상대로 판정승. 유앱 명시판을 관광보낸 최정계 선수가 당시엔 비교적 강자긴 했지만 월클 니스강형 이두근 패할에 이은 주먹 부상. 몸 상태가 이미 정점 찍고 다소 하락세 타는 분위기. 당시 직관자의 말에 의하면 니스강 그 어느 때보다 두꺼운 빵 사이즈,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였다. 하지만 토너먼트 우승 실패로 하락한 주가와 동기부여. 짬과 베테랑의 운영력, 기본적인 전반적 스택과 테크닉에서 훨씬 더 탑독인 니스강. 복싱 펀처 스탠스에 추형에게 여유있게 로킥 갈겨대며 운영에서 쉽게 앞서 나간다. 추형의 킥엔 니스강이 특기기도 한 캐치 앤드 라이트 TD와 타격을 동시에 시도. 펀치 스킬도 역시나 니스강형 쪽. 태클 시도 실패는 했지만 종합격투기인 만큼 다양한 공격 루트를 섞어주고 추형의 전진 반격에 여유있게 받아치는 니스강형. 객관적으로 전반적 열세 추형. 하지만 저 이글 아이, 한 가지 의외성. 투박하지만 거칠면서 묵직한 펀치와 타고난 타격감. 펀치 싸움 걸지만 데니스강의 효과적 카운터 스킬. 니스강형 운영 과장 조금 보태면 큰 스킬 차이로 여유있게 지도 스파링격인 위아래 오펜스. 답답해 보이는 추형 쉽지 않자 살짝 빡쳐 보이고 힘을 살짝 풀어본다. 잽 집어넣어보는 추형 무수하게 반응해내는 니스강. 잽 캔슬에 잽에 앞으로 숙이는 걸 감지. 잽 초필수나 어퍼컷 장렬 C8 존나 화끈하게 원펀으로 쓰러뜨려 KO스. 역시 찬스가 한 스타 플레이어다. 정통파 타격가도 아니지만 타고난 감각. 더욱이 어퍼는 복싱 원투보다도 감각 없는 이에겐 훨씬 성공키 힘든 펀치. 이변. 그리고 국내에선 최강의 건머회로 등극 떡상 추형. 하지만 일본에선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 추형. 또 나왔다. 미사키 카즈오. 프라이드 소속이었던 미사키 저격수로 나섰다. 히트맨 닉네임이 참 잘 어울리긴 하는. 갓단체 판크라스에서 잔뼈 굵게 활약한 일본의 중량급 큰 축을 담당. 유도가 출신이지만 스피드와 탄력, 리드미컬함을 겸비한 스텝, 타격. 종합에서 가장 아웃파이팅스러운 공격적 아웃파이팅을 구사하는 중량급 일본 격투의 다크호스.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게 보는 진또배기 아웃파이팅의 실력자. 파이팅 스타일은 TV 유단장과 최애 파이터. 리드미컬한 스텝, 공격적 아웃파이팅으로 댄 핸더슨을 상대로 승리한 적이 있다. 자, 형벌자 같은 징벌성 파이터 나선 미사키 카즈오. 추형의 유도시절 선배였다는데 건방진 터치 글러브, 우직하고 무게감 있는 타격 압박 추성원, 우수한 풋워크,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리드미컬한 무브 미사키. 서로 킥으로 견제 탐색. 이따다 시발 빡빡. 그림 같은 안으로 정확하게 파고드는 원투. 어릴 적부터 한평생 유도를 수련한 사람이 어찌 이렇게 완벽히 원투를 구사하는지 몇 번을 봐도 안으로 정확하게 파고드는 아름다운 원투. 기회 포착 파운딩 쏟아붓는 추형. 미사키 보기보다 내구성 좋은 선수. 게다가 추형 유도를 살려 그래플링보단 유도 밸런스로 TD 대비하고 타격 파운데이션.
유도 시절 때도 치기가 강한 타입은 아니었다던 추형. 포지셔닝엔 실패, 얼른 일어나 받아치는 미사키. 피니싱 하는 줄 알았다가 실패로 약간 지친 추형. 맞고 각성한 움직임 미사키. 짝에 맞춰 카운터 공격, 보디 블로우 시도 예술. 직전 레프트훅 바디가 셋업이 되어 레프트훅 관자놀이 적중. 유도가 출신의 회사원인데 타격은 개인적으로 최고로 꼽습니다. 진심. 그리고 애따 싹 꺾이게 경기 마무리. 여론과 단체가 원하던 시나리오대로의 결과. 1극우들 사이에선 밉상이고 얍삽함으로 일본 사회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제1의 한 파이터가 수년 일본 내에 참교육당한 통쾌한 순간. 보통의 1관중들 사이에선 마치 5.1 사건 이후 모두를 속인 비겁한 이미지의 마왕 추성훈을 미사키가 응징해 정의 구현의 성공. 일본 격투계 환희의 도가니. 미사키, 넌 진정한 남자다. 광속태퍼 다카다씨가 왜 거기서 나와서 저러는지. 프로레스 이노키 때부터 내려는 전통 뺨싸다구. 그리고 아리가또. 암튼 일본 특유의 오그라드는 사무라이 빙의. 무사도 허상일지라도 무난히 일단 인정. 나이 한 살 어린 유도 시절 후배. 야, 아키야마상도 아니고 대놓고 반말 깐다. 미사키. お前は去年リングの上でたくさんの人と子供たちを裏切った俺は絶対に許さない 지나치게 가오 오글거리는 멘트.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심하게 곱주는 미사키. お前の心が 본인이 심하게 곱줘서 추형의 부정적 여론을 잠재울 의도였다는 썰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 일본인은 강하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자국 선수 간의 경기 후 꼭 해야 했을까 싶다. 그러다고 꼭 추성훈이 제일이라서 날린 멘트 같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미사키 로드 FC에서의 문제의 폰케이스. 하지만 이 양반 극우 혐한 쪽이라기보단 군국주의 사무라이 정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정도인 듯. 일본 현지 훈련 시 한국인이라 하면 외국인 손님이라 생각하는지 잘해줌. 용서를 한다니 설교와 훈계. 다소 중2병 오글 멘트를 날렸는데 아이러니한 건 다운 후 날린 킥이 4점 상황. 경기 후 5만 가오 다 잡았는데 반칙으로 인한 무효. 링에서 허용되지 않은 공격은 격투기 경기라도 순간 폭행이다. 누가 더 비겁한 짓인가. 어쨌거나 이후에는 미사키의 은퇴식에도 찾아가고 양 선수 가깝게 지내는 듯.